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가천대 약술형 논술 교재에 대한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앞부분에 볼 실질적인 강의 앞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가천대 논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 경향성은 어떻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교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강의는 인문 자연 상관없이 국어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어 영역과 관련된 내용만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수학 관련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재를 같이 발간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이 수학 문제, 가천대 약술형 수학 문제는 수능 특강 수학 그리고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설과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런 분석 정도만 하면 오히려 국어보다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예전 이제 선배들의, 그리고 입학했던 사람들의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집중을 일단은 국어에 하겠습니다. 뭐 물론 제가 국어 전공이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수학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학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쪽 관련해서 교재가 아마 나와 있기도 할 거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국어 쪽 관련해서 문제가, 그리고 그런 기출 문제 아니면 분석 문제 이런 게 너무 적다라고 생각되어서 이쪽 책을 먼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뭐 서두는 그렇게 끝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가천대학교 가장 대표적인 그 상이죠. 뭐 무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1권은 지금 보시다시피 제목이 내용 확인과 이해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뭐 가천대학교 관련해서 약술형 논술 교재 만들려고 생각을 할 때에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다 한번 보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분석을 뭐라 그럴까 제대로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는 분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생각에 파트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되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들어가면서 제가 조금 적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프린트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제가 뭐 이거 지금 설명하면서 기초 부분에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천대 약술형 논술고사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나와 있는 가천대 약술형 논술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나와 있던 모든 문제, 모의고사 문제까지 다 통틀어서 분석을 해보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따지면 중에서 하, 특히 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적인 부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되지, 굳이 어렵게 적용 문제를 찾거나 아니면 정말 어려운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에서 3점짜리 유형을 찾고 하는 그런 공부는 의미가 전혀 없어요. 이유는 이 약술형 논술은 아시겠지만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자, 인문은 총 15문제, 자연도 총 15문제인데 국어가 9문제, 6문제예요. 배점은 각각 10점이라고 하는데, 자, 고사 시간, 시험 시간이 80분입니다. 이 80분 중에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국어 수학 문제 푸는데 80분 중에 농담이 아니라 40분 투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30분, 50분도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뭐 저도 수학 문제를 가끔씩 푸는 사람이지만 수학 문제 좀 풀어보면 이거 실질적으로 30, 50? 이 정도면 공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난이도가 난이도란다.
가천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 30분, 50분 투자해서 이 문제를 푼다? 글쎄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정도면 거의 합격자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이 국어를 잘한다라는 뜻이고 수학에다가 집중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도전을 한다면 공부를 꽤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고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30분이 맥시멈입니다. 25분을 최소로 잡고 이 30분 사이에서 끊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 목표는 25분 잡아줘야 됩니다. 물론 인문 쪽은 시간이 조금 더 투자가 되겠죠. 문제 숫자가 많으니. 그러니 이 인문 쪽은 30분 정도를 쓴다고 생각하고 최대는 조금 더 한다고 해도 한 35분이겠죠. 그리고 자연 쪽에서는 이거 3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자, 답안 형식은 뭐 1번, 2번, 3번, 4번 그런 게 아니라 노트 형식, 즉 줄거서 나오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제 범위 한번 볼까요? 출제 범위 보시면 눈에 보이죠? 먼저 이 책하고는 조금 상관없습니다. 수학부터 해결합시다. 수학 1, 2에 나오는 기본적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나오는 문제고 용어와 기호 사용하는 방법 혹은 문제를 푸는 풀이 방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풀이 방법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해설서에 나와 있는 풀이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자 역시 국어예요. 생각보다. 자, 국어 출제 범위 한번 보시죠. 1학년 국어, 문학, 독서, 화법, 작문, 문법. 자, 1학년이란 얘기예요. 2학년이란 얘기예요. 3학년이란 얘기예요. 전부 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어는 범위가 없다. 그럼 범위가 어디 있는데 고민하지 마세요. EBS 교재다. 다음, 얘가 중요합니다. 평가 기준.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신 문제 풀듯이 대충 해서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맞게 해주겠지 이런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만 써야 됩니다. 이따가 뒤에 제가 분석해서 적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따로 적은 게 아니라 가천대학교에서 나온 안내서와 관련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만 뽑아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 요 두 가지 요건밖에 없어요. 답안이. 자, 한번 볼까요? 자, 논술 전략은 뭐 아까 대충 제가 얘기한 겁니다. 요렇게 보면 되고 봅시다. 자, 22학년도에 대한 22학년도 문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인문 파트입니다. 일단 자, 출제 범위 한번 볼까요? 화법 작문, 독서에서는 사회, 자 문법, 그 다음 독서 인문, 자 또 인문이죠. 고전 소설 그리고 현대 소설 끝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자, 시란다. 문학, 소설 중심 보이죠? 시 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자연 쪽에 시가 나와요. 그러니 시와 소설, 즉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따가 옆에 것도 볼게요. 한번. 그 다음 문법 여기 있죠? 의문변동, 즉 문법의 기본이다. 다음, 그럼 화작은 안 나오냐? 나와요. 화작. 1번이 화작입니다. 화작 나옵니다. 자, 다음 독서 볼까요? 과학기술 없죠? 없습니다. 자, 역시 독서는 보시다시피 인문과 관련된 파트가 집중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이 집중되어 있고 과학기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당연히 자연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22학년도입니다. 23학년도 작년에 쳤던 가천대학교 약술력 논술 문제는 지금 이거와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는데 차이점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시영역이 나왔다. 결국 이렇게 보면 가천대학교 약술력 논술 문제 국어 파트의 문제 유형은 화법 작문 내용 확인, 그 다음 문법 기본 사항입니다. 다음 시와 소설 분석과 관련된 이따 볼게요. 문제 유형 그쪽 파트, 그리고 인문사회 영역의 비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법작문 볼까요? 자, 설득 전략에 대한 이해평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떻게 말하느냐, 즉 말하기 방식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얘입니다. 채점 기준 볼까요? 명확한 답만 인정한다. 앞에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 내신용으로 했던 대충 답 써가지고 그 어휘 딱 들어있으면 대충 맞게 해주겠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천대는 그냥 답이 탁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조금 순서 바꿀게요. 3번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 파트 의문 변동에 대한 이해 분석인데, 요거는 의문 변동 발생되는 게 어느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락이 된 건 어느 거냐, 뭐 그런 거 묻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만 보면 되고, 여기서도 역시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치러졌던 가천대학교 문제에도 제 기억에는 9번에 그 의문 변동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도 똑같이 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제시문 특성에 나왔는데 요 내용으로 나왔어요. 요 내용으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굳이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그러면 자, 의문 변동만 계속 낼 것인가? 그러면 일단은 공부는 이거 갖고 이거 해야 되겠죠. 의문 변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없는가요? 라고 하면 맞춤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소리 표기랑 된소리 현상이랑 막 구분하고 니은 첨가, 니은 첨가 어떻게 차이가 있냐, 뭐 이 정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래요? 그 다음 로마자 표기, 이까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띄어쓰기, 맞춤법 정도 선까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2번. 자, 독서 파트는 아까 인문사회 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거 골치 아픈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자, 봅시다. 문제 어떻게 나왔나? 내용 확인입니다. 밑에 볼게요. 인문 내용 확인입니다. 이해와 적용, 분석 적용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문제를 풀어보면 내용 확인선에서 다 끝납니다. 왜? 제시문에서 찾아서 쓰십시오. 이게 그냥 문제 다예요. 그러니 눈 크게 뜨고 이게 무슨 내용이다 라는 것만 분석할 수 있으면 문제 다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용 확인에 집중을 하면 된다. 단 어떻게 해야 된다? 읽는 방식이 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문제 유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한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찾아 쓰시오와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찾아서 적용하던가, 적용은 아니지 뭐, 찾아서 보던가, 아니면 그 4개 중에 2개를 써라, 뭐 아니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최대한 찾아봐라, 그 중에 몇 개 찾을 수 있냐, 이 정도 선이라는 얘기예요. 자, 5번도 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봐봐요. 6번도 역시 내용이죠. 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다만 6번은 핵심 내용이 제시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여기서 핵심 어절이 쓰여져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별거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실제로 시험 쳤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문학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문학 문제 이거 작년에도, 그러니까 작년 그쪽에도 나왔었던 문제인데 표현기법이 시험에 꽤 나옵니다. 가천대학교 문학 관련 문제는 표현기법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표현기법에 그럼 1등이 뭔데? 에이, 뻔한 거죠. 모기는 뭐야? 역설법, 반의법, 그 다음 시점, 뻔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언어 유희가 쓰였지만 시 관련해서 저는 이미 학원에서 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좀 강조했던 부분이 반어법과 역설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강조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역설법 얘기하면서 반어적 명명법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대위법을 설명을 했었어요. 요 감정의 대위, 이것도 일종의 역설법 속에 들어가요. 요 부분이 작년 가천대 문제로 나왔었어요. 꼭 이게 찌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어와 역설 신경 쓰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점 신경 쓰고, 표현 방법 이런 거 신경 쓰면 어렵지는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건 여기에서는 얘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7번. 자, 고전소설에서 표현기법에 대한 이해되어 있는데 언어 유희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언어 유희 어려워요. 왜? 언어 유희는 종류가 많아요. 근데 그거 중에서 어려우니까 언어 유희 종류별로 뭐 다 얘기하고 그런 문제는 안 나오고 그냥 언어 유희를 통칭해서 그 세부적인 통칭을 해서 언어 유희 찾아봐라. 어디에 쓰였는데 그런 문제가 나왔다. 됐죠? 자, 8번 볼까요? 8번 표현기법입니다. 희화화인데 이건 우스꽝스럽게 하다인데 희화화가 나왔으니 이후에 또 나올 거는 뭐다? 골개미, 다시 말하면 비판과 해학이 합해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 지금부터 짐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9번 제가 아까 한 얘기예요. 이게 시점과 서술자의 종류, 즉 어린아이 시선이냐 아니면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순수하다는 건 어린아이도 포함되어 있지만 바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백치야다다 뭐 이런 바보. 그 다음 서술 전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인문 파트 조금 전에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자, 자연 한번 볼까요? 자, 자연 한번 봅시다. 아, 이거는 모의 논술이네요. 자연을 제가 뺐나? 아, 자연 부분은 제가 빼고 한꺼번에 모의로 잡았나 봅니다. 그리고 요 책이 지금 위에 제목 있지만 인문 쪽이어서 그래요. 자연 쪽은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올릴 계획이니까 자연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후에 자연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인문 파트 강의 중에 화법 작문 파트는 문과 이과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조금 나는 공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여기 강의 각각의 세부적으로 강의 들어가는 내용들을 넣을 테니까 화법 작문 파트 부분은 그리고 문법 파트 부분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학은 자연이 꼭 봐야 됩니다. 문학은 자연계 사람들한테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모의논술 문항입니다. 자, 모의논술 문항도 한번 볼까요? 앞에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보면 1번 이게 A가 하고 B하고 유형이 있는데 한번 보면 자, 인문 파트 보면 인문예술 현대시 나왔죠? 이런 얘기예요. 현대시 나왔고 그 다음에 뭐죠? 화법작문 똑같죠? 다음 독서 인문 나왔죠? 자, 과학 요게 이과예요.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문제들입니다. 요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에는 여기 앞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한번 갈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요렇게 정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문과든 인문이든 자연이든 똑같이 문제가 나오는 건 정리할 수 있겠죠. 화작과 문법은 공통으로 나온다. 다음, 문학도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차이점은 어디에 있다? 독서 파트에서 인문 쪽은 뭐가 나온다? 순수한 인문 제시문과 그 다음에 사회 제시문이 나온다. 그거에 비해 자연 파트는 과학과 기술이 나온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화작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문학은 아니고 독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둘은 내용 확인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에 비해 문법은 나올 수 있는 걸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출된 문제를 보면 뭐다? 음운 변동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나올 가능성이 존재한다. 요 정도 선이라는 얘기예요. 6문제에서 9문제. 자연, 인문. 제가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자연계일 경우에 25분 안에 자연계 문제 6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연계 문제 9문제를 25분에 푸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인문계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풀 수 있어야 돼요. 30분에 12에서 13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물론 여기서 정답률은 90%가 넘어야 되니 자연은 9문제 중에 최소 8개는 맞아야 되고 인문은 12문제는 맞아줘야 됩니다. 한 문제 정도는 봐줘도 거의 정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했던 얘기지만 약술력 논술은 정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 정도는까지는 허용한다라는 정답은 있어요. 그거를 빼고 대부분은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대충 이걸 수 있는데 이거면 돼? 라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답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자, 요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자, 교재는 전체적으로 인문, 자연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그거 빼고, 자, 인문 쪽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본 교재 3권,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1권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요 3개 파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법과 독서가 어우러져 있는 문제책 교재 하나, 다음 문학으로 된 교재 하나, 그리고 문법과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3권이고 모의고사는 사실 이거 시중에 나와 있던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실은 많이 만들고 있지만 이거는 모의고사 문제는 많이 뽑아봐야 수학 문제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10회까지는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 개수 10문제씩 10회면 50문제밖에 안 돼요. 10문제 10회면 100문제죠. 100문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쓸데없이 이것저것 막 갖다 놓으면 되지 않냐.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제시문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실제 시험, 가천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제시문과 동일한 제시문 그리고 문제 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진행되는 이 교재, 이 첫 번째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시리즈는 전부 다 수능 완성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교재만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교재만 업그레이드 할 건데 그때 업그레이드 되는 교재는 수능 완성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재는 총 몇 권이다? 6권이 될 거다. 그 중에 제가 강의로 해드리는 건 3권이고 나머지 수능 완성으로 된 교재는 해설을 최대한 달아놓기는 하겠지만 질문이 있으면 제 메일로 질문을 보내든가 나중에 제가 저희 학원 그 QR코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공개를 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들어와서 질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거 아니면 에어클래스 강의에서 질문을 해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주일에 많으면 3회의 강의를 올릴 거고 적으면 2회 정도 올릴 겁니다. 대신 일주일치 분량을 하기 때문에 2회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3회 정도 분량을 나갈 거예요. 혹은 난이도가 높던가. 그렇게 진행될 거니까 한 이틀에 한 번 내지는 3일에 한 번 강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요. 한 강의는 최대 한 30분, 적으면 15분 정도로 이루어질 거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몇 번씩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방송이 아니고 안내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